네, 안녕하세요. 최지현입니다. 신축년이 엊그저께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달력 한 장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정말 세월 빠르죠? 내년에는 이 지긋지긋한 마스크 벗고 다닐 수 있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보겠습니다. 이제 12월은 경자월로 절기로 보면 대설과 소환 사이에 있고 날짜로 보면 12월 7일부터 1월 4일까지의 기간입니다. 대설과 소환 사이에는 밤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동지가 있겠죠. 낮의 길이가 가장 긴 하지는 보통 망종하고 소소 사이에 있고, 또 밤의 길이가 가장 긴 이 동지는 이제 대설과 소환 사이에 있는데요. 단순히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 또 밤의 길이가 가장 길다라는 그런 의미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면 생산성이 가장 높다 혹은 생산성이 가장 적다라고 이렇게 환원해서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즉 이제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동지가 한 12월 22일경에 있죠. 동지를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양의 기운이 서서히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본격적인 양의 기운은 춘분의 시기부터 입춘이 지나고 경칩과 청명 사이에 있는 춘분이 돼야지 이제 본격적인 양이 이제 올라오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시기에 우리가 뭐 식목일도 있고 뭐 이렇게 꽃에 물도 주는 그런 행사도 있고 그러는 거거든요. 신축년은 제가 이제 월 초에도 얘기를 했듯이 인내의 시기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신축은 우리 모두가 전부 힘든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경자월 12월 운세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일간만 보고 월운을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정확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다만 이 월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단순한 기본적인 어떤 힌트라는 점, 그 점만 좀 이해하시고 설사 나와 잘 맞지 않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으로 디테일하게 전부 다 설명을 해 드렸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점 널리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목은요, 경자월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간목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금이 들어온다는 것은 살이 들어오는 겁니다. 살이라는 것은 나를 위협하고 공격하고 스트레스를 주고 나를 억압하고 누르고 강제하는 어떤 그런 기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간목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단한 한 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금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화가 있든지 또 경금의 숙살의 기운을 설기시킬 수 있는 충분한 수기가 있다고 하면 그 충격은 많이 감소되고 완화되고, 또 반대로 전화위복의 어떤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굉장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지로는 자수가 들어옵니다. 자수는 얼핏 봐서는 수생목이 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생목이 되지 않는 그런 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간목하면 자수성가를 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뚫고 나가는 힘이 강하고 순수하고 뭐 이런 어떤 좋은 기운들, 상징성을 갖고 있고 자존심이 강한 그런 어떤 좋은 기운들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단 한 가지 운만 들어와도 간목은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글자들도 있고 또 다른 운들도 같이 섞여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간목은 요 한 가지로만 봐도 많이 달라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라는 것 자체가 시간이 공간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간목을 간목으로만 이렇게 판단해서 보는 것은 잘 맞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간목은 경우에 따라서 화도 될 수 있고 수도 될 수 있고, 마치 씨앗이 나무로 변하는 거고 나무가 열매로 변하듯이 간목도 금으로도 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런 오행들은요 전부 바뀔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기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내가 어떤 간목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이 간목은 임시적이고 한시적인 것이지 영원 불멸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운이 좋은 경우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또 운이 나쁘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경자라는 간지가 간목한테 주는 영향은 굉장히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태의 간목으로 변화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행복한 간목도 있고 예민해지는 간목도 있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포악해지는 그런 간목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간목은 후자에 해당돼서 약간 포악해지고 예민해지고 짜증나는 그런 간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 사주에 충분한 화기와 수기가 없다고 하면 이 경자를 맞이해서 싸울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수긍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국은 수성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뭔가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하기보다는 방어적이고 수비적으로 있는 것이 이 간목 입장에서는 경금을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같은 것도 일제히 하시면 안 되고요.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도 금물이겠고, 뭐 또 새로운 어떤 계획이나 실행 같은 것도 좋지 않겠지요. 그리고 이제 밑으로 또 이 도화도 들어오고 또 목욕도 들어오기 때문에 이성관계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목은 12월 달 크리스마스의 들뜬 기분을 만끽할 생각하지 마시고 조용히 집에서 공부하면서 지내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을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관이 들어와서, 정관이 들어온 경우에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고, 또 남녀 모두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운이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지로도 이제 인성이 들어오는데, 물론 이거는 수생목은 되지 않지만 아까 그 간목이 경금을 만난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부드럽고 유화적인 제스처 환경이 만들어지겠죠.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이 뭐냐면, 여기에도 뭐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가 있는 경우, 또 수가 있는 경우, 금이 있는 경우에 따라서 전부 달라져요.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간목이 하나 있을 때하고 간목이 두 개 있으면 간목의 그런 어떤 기운이 전혀 안 나와요. 간목이 두 개 있을 때는. 근데 을목은 이렇게 세 개씩 있어도 을목의 기운이 아주 잘 나옵니다. 이것은 각자의 어떤 갖고 있는 음양의 차이에 의한 기운에 의해서 다르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간목 같은 경우에는 상징성이 있고 독자성,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두 개가 병립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해요. 병립 자체를 굉장히 싫어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 고유성이 사라지니까. 예를 들면 간목을 소나무라고 하면 소나무가 한 그루만 있어야지 상징성이 있는 거지, 소나무가 똑같은 소나무가 100그루씩 있으면 얘는 높이를 지향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목에 좋은 어떤 장점들이 다 사라집니다. 이것을 착각해서 간목이 두 개 있으면 간목의 특성이 더 잘 나온다라고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간목이 하나 있을 때하고 두 개 있을 때는
간목의 성향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에 비해서 을목은 세력을 추구하고 넓이를 추구하고 생존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성장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생존을 추구하기 때문에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을목다운 그런 기운들이 훨씬 더 강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음양의 차이에 의해서도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사주는 굉장히 디테일한 그런 학문입니다. 그래서 변수가 한 가지만 발생돼도 완전히 다른 사주 분석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 분석을 받다 보면 여기서 이 말 다르고 저기서 이 말 다르는 경우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한 가지 변수만 빼먹어도 사주 해석이 전혀 달라질 수 있는 게 바로 사주입니다. 그래서 사주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을목 같은 경우에도 내가 몇 월에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전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금왕절, 즉 신유월에 태어났다고 그러면 경금은 정관으로 합의되기보다는 오히려 살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이것을 제압할 수 있는 어떤 화기라든지 설기시킬 수 있는 수기가 없다고 하면 오히려 간목이 경금을 만난 거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을목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을목은 청간 동물로도 사기라고도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자유롭고 바람 같고, 그 다음에 바람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떤 위기나 그런 또 그 압력이나 그런 고난이 와도 이겨내는, 풀잎처럼 누웠다 다시 살아나는 그런 어떤 생존력이 굉장히 강하죠. 간목처럼 한번 부러지면 끝장나는 게 아니라 계속 죽어도 밟아도 올라오는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간목보다는 재생력이 훨씬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을목은 경자월에 위협이 될 수 있고, 혹은 또 나한테 가장 좋은 직장이나 내가 사회적으로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요소를 다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요소들은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 천간에 뭐가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은 기대되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는데, 특히 수험생이나 미혼 여성 같은 경우에는, 짝을 찾고 있는 미혼 여성 같은 경우에는 한번 기대해 봄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병화를 보겠습니다. 병화. 병화는 내가 갖고 싶은 어떤 욕망의 대상이 들어오는 거죠. 재성이 들어오는 겁니다. 편재가 들어오는 거예요. 편재가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극을 하고 싶다라는 것, 극하는 대상이 들어온다는 것은 내가 뭔가 갖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이 표출될 수밖에 없어요. 욕심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내 생각, 내 정신, 또 내 의지, 내 계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천간에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뭐 생이 들어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보통 생긴다고 하면, 이렇게 내가 극하는 어떤 대상이 들어왔을 때 보통 이제 십성으로는 재성이라고 하는데, 이 재성이 들어왔을 때는 내가 이것을 갖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욕망을 내가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주변 환경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주라는 것은 단 한 글자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런 경우는 결국 이 병화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병화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병화 옆에 있고 밑에 있고 운에서 들어오는 글자들이 결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운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 경금은 병화한테 굉장히 좋은 목적이 되고, 또 행복이 되고, 또 내 어떤 만족감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갖지 못하는 거 들어와서 그냥 보기만 한다고 하면 굉장한 스트레스와 좌절감을 맛볼 수도 있겠죠. 경금과 병화의 관계를
고서에서는 능당경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즉 경금은 병화에 의해서 계속 시련을 당하면서 정신적으로 성장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병화 입장에서 경금이 들어오는 거니까 시련을 통해서라도 내가 뭔가 목적한 바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죠. 만약 병화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달에 태어났어. 나를 도와주는 봄, 여름에 태어났고 또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또 뿌리가 있거나 옆에서 도와주는 여유 종모가 된다고 하면 경금을 충분히 취할 수 있겠죠. 경금을 취한다는 것은 자기 욕망을 취한다는 것이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여자랑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남녀 모두 내가 원하는 재물 혹은 뭐 사회적인 목적 또 내가 추구하는 지금 뭐 프로젝트 뭐 이런 다양한 것에서 뭔가 이렇게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달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지로는 이제 자가 들어옵니다. 자가 들어오는 게 이제 병화 입장에서는 좀 부담될 수가 있는데요. 원래 이 자수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정관한테는 이제 태에 해당이 됩니다. 보통 이렇게 태가 들어올 때는 뭔가 좀 본능적이고 또 방어적인 그런 어떤 기제들이 발생되게 돼 있거든요. 보통 이제 흑점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본능적이고 방어적인 어떤 특성들이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싶은 그 욕망의 대상이 본능과 방어 기제에 의해서 버퍼링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가 들어올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방어 기제라는 것이 결국 의심이거든요. 사람을 만나든 또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거기에 대한 의심이 생깁니다. 자수라는 것은요, 병화한테 자수라는 것은 의심과 뭔가 불안정성을 만드는 그런 요소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수 속에는 개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본기가 개수기 때문에 이 병화의 기운들을 먹구름, 마치 태양을 먹구름이 가리듯이 이 빛을 가릴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정말 1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는 걸로 헤어짐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굉장히 멋있고 좋은 남자인 줄 알았는데 딱 한 가지 행동을 보고 실망해서 확 돌아서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절대적으로 한 번 사람을 믿으면 끝까지 신의 성실에 의해서 멋있는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는 것이 이 정화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화를 보겠습니다. 정화. 정화는 유중의 불이라고 하는데 사실 내성소용이라고 하는 게 더 옳은 표현입니다. 즉 모든 것들을 녹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녹인다라는 것은 강인한 정신력과 집중력도 갖고 있지만 화합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마치 토처럼 중재 역할을 하고 화해를 시킨다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정화가 경금을 본다라는 것은 이것도 대단한 어떤 집중력과 욕망이 생긴다는 걸 의미합니다. 정화에게 경금은 정제라는 요소에 해당합니다. 정제의 아이콘은 소유욕이에요. 그래서 정화가 경금을 보면 소유욕이 생깁니다. 그것은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때로는 상대를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 수 있어요. 기존에 어떤 남녀 관계에 있다고 하면 정화가 남자든 여자든 자기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소유욕이 굉장히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이 또 재물이라고 하면 재물에 대한 그런 어떤 욕심, 소유욕이 굉장히 강해지는 시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화는 최대의 장점이자 단점이 집중력이에요. 그리고 또 장점이자 단점은 충성심이거든요. 이게 왜 단점이 되냐면
잘못하면 집착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화는 한 사람을 좋아하면 끝까지 좋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서로 좋아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한 사람이 마음이 떠나고자 할 때, 떠나려고 할 때는 굉장한 그 스트레스와 집착과 고통, 공포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달콤한 연애 영화가 뭐 스릴러로 바뀔 수 있는 것도 이 정화의 어떤 속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화는 굉장히 아름답고 우아함이 있어요. 이 정화도 신금 못지않게 자기 자신을 굉장히 인식하면서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정화가요. 그래서 정화는 그 자기가 관심이 있는 거 외에는 아예 쳐다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한테는 그냥 집중해서 거기만 쳐다봐요. 그리고 자기가 관심 없는 분야나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정말 눈길조차도 주지 않는 게 정화거든요. 근데 지지에서도 보니까 지지에서 들어온 것 자체가 조금 안 좋은 게 지금 들어오네요. 예, 정화한테 자수, 개수는 굉장히 치명적이죠. 정계, 뭐 충이라고도 하고 극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이 정화의 불을 순식간에 확 꺼버리는 그런 작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내 열정을 꺼버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의지나 생각이나 정신들을 확 죽여버릴 수 있는 게 바로 자수입니다. 그런데 경자월의 자수는 일반 자수보다도 훨씬 강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자수라고 할지라도 무자의 자수와 경자의 자수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자수는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영향력이 굉장히 약한 자수라고 하면, 경자의 자수는 금생수가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의 영역이라고도 하지만 엄청나게 강한 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화를 충분히 끄고도 남음이 있겠죠. 만약 옆에 뭐 인목이라도 있어 갖고 이 자수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지지의 어떤 바탕이 돼 있거나, 또 이 무토 정화 옆에 무토라도 있어서 수기가 올라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 소유욕은 바로 이 개수 한 방으로 확 꺼져 버려요. 즉 나의 소유욕은 정말 미저리 같이 너무너무 싫어서 떠나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욕망은 잘 조절돼야 되는 욕망입니다. 그래서 정화를 가지신 남녀 모두 너무 이성에게는, 사람에게는 집착하지 말아야 될 달이 바로 자수가 들어오는 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제가 이렇게 감명을 해보면 정화일간이 자수나 차라리 해수는 괜찮습니다. 해수 속에는 그 임수가 정임합이 되기 때문에 정득성광, 즉 오히려 밤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데 자수한테는 아주 취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음양의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지만 이 상황도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정화한테 경자월은 굉장히 이 처음에 어떤 욕망이 정말 무섭게 이별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절된 기운이라고 보시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정화는요, 병화하고 달라서 한번 상처를 받으면 회복이 잘 안 돼요. 그 상처가 영원히 남는 게 바로 정화입니다. 병화는 사실 개수로 이렇게 먹구름으로 이렇게 가려져도 또 바람 불어서 먹구름이 지나가고 나면 또 쨍쨍 이렇게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회복이 되거든요. 근데 정화는 촛불과 같아서 한번 불이 꺼지면 붓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정화일간들한테는 좀 상처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원한 삼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토를 보겠습니다.
무토는 이제 경금이 이제 식신으로 들어옵니다. 예, 식신으로 들어오는데 식신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먹고 살 일, 또 건강, 또 재능, 뭐 능력 이런 것들로 뭐 도구 이런 것들로 보통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무토한테 경금이 들어왔을 때 나한테 좋은 점은 뭐냐면 나의 재능이나 능력들이 이 세상에 이렇게 발현될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무토가 굉장히 강했을 때 경금이 좋은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내가 이미 충분히 무토 옆에 경금이 만약에 또 있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지나치죠. 내 재능이나 능력을 너무 지나치게 발휘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와 경금의 관계는 보통 이제 철광석, 광산이라는 이런 표현도 쓰는데 광산이라는 것은 결국은 땅을 파서 뭔가 내가 금맥을 꺼내냈을 때만 가치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금맥을 꺼내내지 못하고 땅만 팠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꽝이거든요. 무토라는 것 자체가 소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요. 이 무토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은 식신이지만 예를 들어서 토가 어마어마하게 강한 상태에서 토가 갈 데가 없었는데 경금이 들어온다 그러면 뭐 말할 것도 없이 금맥이 발견된 거죠. 금맥이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 무토가 달랑 하나밖에 없고 거기서도 계속 목국토 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나 또 혹은 뭐 병화, 정화 뭐 이런 것이 있거나 이미 수기가 또 충분히 있거나 이럴 때 경금이 들어온다고 하면 금맥을 찾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지루는 자수가 들어오는데 뭐 자수는 무토와 뭐 나쁜 관계는 당연히 아니죠. 예. 뭔가 이렇게 생산성, 실질적으로 좀 생산성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심리들이 발생될 수 있고 그런 행동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월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월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는 있지만 무토는 하여튼 경자월에는 뭔가 내가 재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또 일과 건강과 관련해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것들은 주변 오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토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토를 가장 생산성이 왕성한 오행, 일간이라고 이렇게 보통은 얘기를 합니다. 기토가 물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병화를 봐야 되는데요. 병화가 있는 기토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것이 들어오더라도 전부 소화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기토 일간한테 경자월이 들어온다는 것은 대단한 어떤 기회가 만들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금은 기토를 만나면 당연히 토생금 돼서 기운 자체가 굉장히 좋죠. 우리가 이것을 명칭할 때 보통 상관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지만 이 명칭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즉 기토한테 경금이 상관으로 들어오지만 만약에 이 옆에 이렇게 병화가 있다. 그러면 이 토양은 굉장히 활성화된 기토로서 상관을 받아들이고 품어줄 수 있겠죠. 즉 보통은 이게 이제 상관 폐인이라는 이런 이름을 씁니다.
상관폐인이라는 것은 이 철광석이 들어와서 보석으로 바뀐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광석이 자격을 얻어서 금광석으로 세공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겠죠. 또 여기에 뭐 재가 있어도 또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수가 있을 때도 경금이 들어온다 그러면 상관생재가 되면서 한순간에 이 기토와 또 이 경금과 이런 관계들이 다 가치가 상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토 입장에서 경자월은 기회가 오는 그런 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기대를 하시고 소환 전까지 노력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능력 이상의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기토일간의 경자월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많이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기본적인 성향으로 봐서 일반 철광석이 들어와서 보석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운이니까 정말 로또도 한번 사봄직하겠죠. 네. 그 다음에 아이고 경금이 경금을 보는 거네요. 비견이 들어오죠. 비견이 들어오고 밑으로는 이 상관이 들어옵니다. 비견이 비견을 만난다. 경금이 경금을 만난다. 경금이 경금을 만난다는 것은 이제 보통 이제 이걸 병립이라고 하는데요. 쇠는 쇠끼리 만나면 소리가 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수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 완화는 시켜줘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쇠 소리에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즉 우두머리는 하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두머리가 두 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누가 나를 따를 것인가, 원래 경금이라는 것이 이제 청간동물로는 매에 해당이 되거든요. 매라는 것은 집중과 저돌성, 그리고 목표지향입니다. 목표지향. 그래서 한 가지 목표를 정하면 그냥 뚫고 들어가는 그 기운이 굉장히 강한 게 경금이거든요. 근데 머리가 이렇게 두 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에 예를 들어서 경금인데 신약사주기 때문에 경금이 경금을 보면 좋다라는 그런 일부 이론도 있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사주 음양오행을 전혀 공부 안 한 분들의 어떤 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약해도 경금이 경금을 보는 것은 좋을 수가 없어요. 신금이 신금을 보는 것도 좋을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병립된다라는 그 이름 자체가, 그래서 지지에서는 이렇게 병립된 것들을 보면 뭐라고 해요? 자형이라는 표현도 쓰죠. 스스로가 스스로를 극한다. 즉 일간과 같은 게 들어오는 것은 어떤 경우든 좋을 수가 없어요. 좋을 수가.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것이 을목 정도거든요. 을목 정도, 아니면 뭐 쌍병화 정도, 뭐 요 정도인데, 그것도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나쁜 정도가 좀 덜하다는 것 뿐이죠. 그런데 이 금은 특히 더 안 좋습니다. 특히 신금과 신금이 만나는 것, 경금이 경금과 만나는 것들은 정말 안 좋습니다. 올해 그래서 신금 일간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마 많이 힘들으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을목한테 살이 신금이죠. 근데 을목한테 신금을 만나는 것보다
신금이 신금을 만나는 것이 더 스트레스일 수 있습니다. 예. 나랑 똑같은 게 들어와서 내 흉내를 내면서 다른 지위를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집에 가장이 2명이 되고 시어머니가 2명이 되고 시아버지가 2명이 되고 뭔가 이렇게 명령체제가 일원화가 돼야 되는데 2개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경금은 이 경자월이 굉장히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마치 간목이 경자월을 만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수성하면서 조용히 지내셔야 되고, 다툼이나 이런 어떤 분쟁 같은 것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금입니다. 신금은 재미있는 게 청간동물이 꿩입니다. 꿩. 우리 꿩 보셨습니까? 꿩이 위험에 처하면 머리만 이렇게 박는다 그러죠. 땅에. 그래서 꿩이 의미하는 것은 뭐 이렇게 겁이 많다라는 것도 있지만, 예, 신금이 겁이 많습니다. 겁이 많은 것도 있지만 남들이 볼 때는 몰라요. 도도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금을 연애자평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고통이라고 했어요. 고통, 페인. 신금은 고통이다. 고통. 맛으로 따지면 매운맛이라고 그러죠. 매운맛. 왜 매운맛이겠어요? 여러분들 매운맛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매운 거 먹으면 뭐가 느껴지죠? 시원합니까? 통증이 느껴지죠. 통증. 그래서 신금은 고통이자 통증이다. 왜? 나는 이미 완성이 됐어요. 완성된 모습이에요. 근데 다른 것들, 오행들을 보면, 하는 짓들을 보면 전부 다 뭔가 부족해 보여. 모자라 보여요. 그래서 신금 눈에는 전부 다 부족하고 어린 것들 투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 하는 게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잔소리도 하게 되는 거고, 참견도 하게 되는 거고, 날카로운 얘기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듣는 사람도 기분 나쁘지만 하는 사람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매운맛에 통증을 느끼듯이 고통받는다. 그게 바로 신금입니다. 근데 신금이 경금을 만났어요. 좋을 리가 당연히 없겠죠. 신금이 신금을 만나는 것도 안 좋지만 경금이 들어오는 것, 겁재가 들어오는 것 자체도 굉장한 부담이겠죠. 저건 또 뭐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겠죠. 특히 이렇게 신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을목이 있다. 그런데 경금이 와서 확채간다. 이거 정말 엄청난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뺨치죠. 내 돈,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뺏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금일간, 특히 남자분들은 자기 이쁜 여자친구가 있으면 절대 자기 친구한테 소개시켜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지에서는 이제 자수가 들어오는데, 자수는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신금과의 관계에서. 수라는 것은, 일단은 신금은 숙살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수를 만나면 무조건 반가울 수밖에 없어요. 설사 겨울에 태어난 수라고 할지라도 일단은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그래서 신금은 이제 겁재가 들어오고, 또 이 지지루는 장생이 식신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 정신적으로는 고통스럽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먹을 복이 생기더라. 내가 생각지도 않은 먹을 게 좀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만 좀 예민하고 고통받고 현실적으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겁재가 들어올 때 항상 잘 지켜야 돼요. 누가 있으면 잘 지킬 수 있어요? 관이 있으면 잘 지킬 수 있어요. 관이라는 것은 이미 사회적인 규약, 규칙, 또 이런 어떤 법률, 이런 걸로 지키는 거거든요. 즉, 내가 만약에 혼인신고를 정확하게 했다고 하면
다른 뭐 남자가 들어오든 다른 여자가 들어오든 뺏기지 않을 가능성이 그래도 높겠죠. 그래도 뺏길 수는 있지만 높겠죠. 왜? 법률로서 보장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신금은 정신적으로는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수를 보겠습니다. 기토보다 임수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인성이 들어와서 원래 편인이든 정인이든 고소에서 자평진전에서는 구분을 안 해요. 그냥 같은 인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금이 들어오는 것도 물론 좋지만 경금과 임수 관계도 상당히 유종한 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득수이청이 되면 이 임수가 힘을 얻게 되겠죠. 나에게 유리한 환경들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게 경금이 임수를 만났을 때예요. 특히 임수는 누구를 도와주거나 생해주거나 객체로 작용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내가 주체가 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임수예요. 그래서 웬만한 토는 다 부수고 뚫고 나갑니다. 여기에 무토가 있던 기토가 있던 상관하지 않고 경금만 있다면 다 폭파시키고 무너뜨리고 제방을 뚝을 무너뜨리고 통과할 수 있는 게 바로 임수통화. 그래서 임수통화라고 이렇게 하죠. 임수통화 능설근기. 즉 임수는 이 금기를 충분히, 이 무서운 금기를 충분히 설기시킬 수 있고, 이런 무토나 기토 따위들은 다 무너뜨리고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임수는 그냥 단순히 수의 기운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의 세력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세력의 어떤 기운이 있어요. 마치 쓰나미처럼 한 번에 확 밀어붙이는 그런 강한 기운이 있는 게 바로 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는 수생목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무를 봐도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임수는요. 임수는 수생목보다는 오히려 금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자기를 막고 있는 것들을 뚫고 나가는 그런 어떤 힘의 요소가, 힘의 기운을 지니고 있는 일간이라고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특히 경자월에서는 수를 달고 뿌리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엄청난 기운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잘만 쓰이면 내 사회적 목적 달성을 할 수 있고, 또 큰 재물을 모으거나 또 큰 어떤 프로젝트에 있어서 성공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 이미 지나치게 강하다고 하면 이미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세상들을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힘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수는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인성을 어떻게 쓸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임수가 만약에 신약한 사주라고 하고 만약에 봄, 여름에 태어났다고 하면 이 경자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추운 겨울에 태어났거나 가을에 태어난 상태에서 이미 수기가 충분하게 있고 금기가 충분하게 있다 그러면 너무 지나쳐서 과유불급에 의해서 내가 큰 손실을 보거나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는 직접 이제 상담을 하셔야 되겠죠. 네. 임수는 기회와 위기가 같이 있는 그런 일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개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개수의 청간동물을 박쥐라고 이렇게 합니다. 박쥐라고. 원래 그 청간동물이라는 게 뭐 사실 그 일부 고서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만, 요 특징을 좀 떠올려 보시면 굉장히 그럼 일리가 있고 재미가 있어요. 박쥐라고 그러니까 개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뭐야?
나 왜 이런 걸 시켜? 그러면서 화를 낼 수 있는데, 그런 동물적인 의미의 박쥐라고 보지 마시고요. 박쥐는 뭡니까? 포유류도 되지만, 포유류도 되지만, 조류도 되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죠. 마음이. 그래서 내 마음 나도 몰라의 기운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박쥐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일간으로 보면 내가 목으로 가느냐, 이 무토로 가느냐, 이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수가 무토를 만나서 관에 의지하면 결혼해서 남편만 보고 살겠죠. 대신 억압당하는 그런 어떤 인생? 남편만 바라보니까 내 인생은 별로 없는 거잖아. 내가 객체가 돼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간목이나 을목을 보면 수생목하고 싶겠죠. 그래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게 또 목을 보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좋고 나쁜 건 없습니다. 이 선택은 이 박쥐처럼 내가 포유류로 살 것인가 조류로 살 것인가를 본인이 그냥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수십 년간 임상을 통해서 본 바로는 개수 일간에, 예를 들어서 여성은 목 일간의 남성을 훨씬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토, 즉 나한테 세장에다 가둬두고 먹이를 계속 주는 그런 어떤 주인보다는 내가 생해줘서 세장문을 열어두고 이 새를 키우는 그 행복감, 이것에 더 만족감을 느껴요. 개수라는 간지 자체가 뭔가 이렇게 의지하는 그런 기운이 물론 있습니다. 종하는 기운이 있어요. 내가 주체가 되고자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경자가 들어오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주체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나 사장하기 싫은데 사장해야 돼. 내가 어떤 팀에, 나는 나서는 거 싫어하거든요. 개수는 나서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나서야 돼요. 어떤 대표가 갑자기 죽거나 무슨 사건 사고가 돼갖고 내가 대표가 되는 겁니다. 원래 2인자였었는데 나는 2인자였을 때 안전하고 편안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경자가 들어오면 본의 아니게 금생수가 되고 밑에서도 근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우두머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바로 이럴 때 이런 관이 만약에 막고 있다 그러면 이건 터집니다. 굉장히 불행해져요.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할 때는 이제 조류가 되든 포유류가 되든 본인이 이 박쥐로서 박쥐인데 포유류가 되든 조류가 되든 이제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경자월에는 단연 목을 선택하는 게 개수의 행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해줌으로써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게 개수예요. 그래서 개수를 상징으로는 봄비라고 그러죠. 봄비는 뭡니까? 만물을 전부 소생시키는 그런 기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개수 일간들은 희생정신이 있습니다. 희생정신이. 진념도 굉장히 강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12월 마지막 신축년 12월 운세를 이렇게 마쳤는데, 지난 1월 달부터 제가 이제 월운을 쭉 하면서 사실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월운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단순히 맞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또 많은 분들이 너무 기다리시니까 제가 또 이거를 포기를 못하고 이렇게 또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또 더 좋은 그 콘텐츠를 가지고 찾아뵐 거고요. 12월 중에는 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1년 운세를 할 겁니다. 1년 운세를 그동안은 쭉 간목부터 했는데 여러분들 의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뭐부터 할지, 뭐 개수부터 할지, 뭐부터 하는 게 좋은지 한번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또 1년 운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일간별로 설명드릴 때 그 부분들을 집중해서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밤늦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재현이었습니다.